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무려 45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45년 전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저에게는 극형을 내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극형만은 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양 변호사님, 대법원이 재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될까요? 시작이 되는 것은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일을 지정하는 그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제 변론이 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2월 19일 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이후에 검찰이 문제를 삼으면서 불복을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했지만 이것이 대법원이 보기에는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한 지 무려 5년 만이고 또 사형 집행이 된 지 45년 만에 재심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년 만에 재심이 시작되는데 유족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제 40년 뒤인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신문은 작년 4월에 열렸었고요. 당시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란 목적이라든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했다든가 하는 그런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선 변호사, 왜 유족들은 40년이 지나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유족의 인터뷰처럼 이제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규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내란, 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저질러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또 불명예스러운 그런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툼을 하고 또 무죄를 판단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진실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판에 보안사령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재판이 이제 형평성 없이 흘러갔다라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 역시도 공판조서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군법 회의에 이제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을 군법 회의에 기소를 했다라는 점이라거나 혹은 수사 단계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이 있었다라는 점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고 보면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내란 목적이라는 부분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에서 분명히 누락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가족이나 혹은 변호인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파악했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 지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적어도 당시에 생성되어 있는 그런 기록만을 보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상당히 의심될 만한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기타 보도들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당시 사건을 재구성할 만큼 이런 증거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었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양진일 변호사님, 40년 동안 이 유족들이 재심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40년이 지나서 재심 청구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재심이라는 것이 한번 개시 결정이 되면 정말로 이 과거의 판단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법원이 판단한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에도 재심 개시 결정이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싶습니다. 예. 워낙 이 사건이 뭔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유족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또 제출된 증거라든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있으면 물론 뭐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바로 재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한번 브레이크를 또 건 겁니다. 예.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법원 가서 이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했고, 결국에는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줌으로써 이제서야 정말 유족의 좀 한이랄까요? 이걸 예. 풀 수 있게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결정이 되기까지 이번에는 5년이 걸린, 꽤 오래 걸린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됐고요. 그만큼 법원에서 좀 고심을 했던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그래도 김 전 부장이 그 제출했던 서류들이 이제 남아 있었고, 예. 어떤 고문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유족 입장에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현대사의 뭐 흐름을 바꾼 중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원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선 변호사님, 근데 검찰이 이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럼 검찰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일단 재심 사유 자체가 무척 엄격하게 이제 인정 그리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외적인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런 재심 사유 존재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준할 정도로 증명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유가 아직까지는 뭐 재심을 해야 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하나로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역사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고 기관인,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즉시 항고를 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즉시 항고는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는 이런 구타라든가 폭행, 가혹행,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본 거였죠,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심 사유가 무척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원 판결에서의 증거가 위조, 변조가 되었다라는 점이 뭐 확정 판결로 인정되거나 혹은 무고되었음이 뭐 확정 판결로 선고를 받았다던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 뭐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그런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야 이제 그 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재심이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게 된 것은 당시의 그런 증거 관계들이나 혹은 자료들을 봤을 때 해당 사건에서의 그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혹은 강압적인 수사 절차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불법성은 당시의 재판을 유무죄를 가릴 정도로 중요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그런 사유도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김재규 부장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 좀 상세하게 이게 기재가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1980년에 직접 이제 그 김 전 부장 측에서 제출한 서류, 그러니까 항소 이유 보충서와 상고 이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1979년 10월 27일 새벽에 본인이 이제 연행되자마자 닥치는 대로 구타를 했다. 그리고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또 전기 고문까지 했고, 그리고 내가 수차례 졸도를 해서 어디에 이제 묻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다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증거조차도 사실 조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고문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객관적인 증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더불어서 지금 김 전 부장의 경우에는 뭐 사망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건을 맡았던 당시 변호사가 만났을 당시에 이런 고문 자국이라든지 목 부분에 빨간 뭐 부위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증언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객관적 서류들과 그리고 그러한 증언을 함께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명백하다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심 언론에서는 재심 개시가 된 사건들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면 자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큰 사건들이 많기도 했었고요. 실제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나오는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들 외에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판결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화성 연쇄살인 뭐 8차 사건에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윤석열 씨 사건 같은 경우, 혹은 뭐 최근에는 이제 아버지에게 뭐 수면제를 태워 먹이고 뭐 살해하였다라고 누명을 받았던 그런 김신혜 씨 같은 경우 그렇죠. 25년 만에 또 재심 개시를 하고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재심 자체가 개시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위법할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허위의 자백을 얻어내고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관련 증거들을 보태서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추후에 만약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에는 이런 불법성이 남아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 주목을 그만큼 하고 또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된 사건들에 한해서 사실상 재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